안녕하세요. 혹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의료 기술에 대해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의학사회조와 함께 주요 국가에 시행 중인 의료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의료 기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장기 기술 및 인공췌장 기술 연구를 개발하였으며 돼지 기술 특허를 10건 출원했습니다. 면역 거부 억제 조성물 특허도 1건 출원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인공장기 제조를 위한 세포 배양 기술과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인공각막 기술 각각 8건을 출원하였으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일본은 인공조직 제조 기술과 세포 및 조직의 이식 저장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심장 보철물 기술과 인공망막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독일은 인공심장과 좌심실 보조 장치를 줄기세포 중심으로 조직 배양하였습니다. 영국은 장기 이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 및 조성물 제작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안구, 각막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 줄기세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의료기술 현황을 발표한 구글 TTS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TTS를 이은 파파고 TTS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코로나 방역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중국 우한시 허난 시장 상인들의 야생동물 도축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방역 체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세 번째는 방역 컨트롤 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며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사항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합니다. 이제 입국자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양성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며 음성시 14일 자가격리를 거치게 됩니다. 증상을 보이지 않는 입국자는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관리됩니다. 알아서 읽으세요. 힘드니깐. 확진자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별진료소는 드라이브스루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의료진의 안전성과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철저한 역학조사와 확진자의 완벽한 관리 및 대우를 통해 추가 확진자의 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제기되는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마스크, 병상 등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구비되지 못했던 의료시설, 두 번째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 예속되어 독립성이 미흡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 보건소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보건소가 방역 업무에 소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획기적인 진료소 운영과 적극적인 병역 검사 등 훌륭한 면모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외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관련 품목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서 승인되지 않은 의료기기 수입 통지를 발표하여 긴급 승인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과 유통을 허용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CT 촬영기기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은 코로나 관련 품목을 승인 없이 수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완화된 의료기기 제조 기준을 제공하여 코로나 관련 품목 제조업체의 생산을 촉진하였습니다. 인도는 코로나를 위한 백신과 진단,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신속 승인 프로세스 및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을 발표하였으며 호주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신속한 등록, 공급을 위한 새로운 면제 목록을 확대하고 신속 제품 승인 경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개인보호 장비 및 인공호흡기 공급난 심화에 따라 관련 품목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수입업체 지침을 발표하였고 코로나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법의 연구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 긴급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러시아는 보호의료기기 등록 경로를 단순화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코로나 진단용 의료기기 승인 검토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방역 체계에 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팝하고 TTS를 뒤이어 슬기로운 외상센터 부분을 맡게 된 남성 팝하고 TTS라고 합니다. 국가별 외상센터 현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앞에 두 TTSC들이 말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설정 봐봤더니 속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속도 괜찮나요? 괜찮든 말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외상센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 외상 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 전용 치료센터를 일컫습니다. 또한 외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신체 자체 복원력 이상으로 손상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외상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에 달합니다. 이러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상센터는 필수적입니다. 이제 국가별 외상센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외상센터의 대가 이국종 교수가 결국 그만두신 것을 아신가요? 닥터 헬기, 건역외상센터 확충 등 외상센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현재 외상센터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한국 외상센터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기 이송 문제로 외상 환자를 골든아워 이내에 인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닥터 헬기의 인계가 불리하다는 점과 헬기 운송 중 지상과 상공간 통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부족, 외상센터 운영의 정확한 지침, 빅데이터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상센터는 꽤 개선되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24시간 닥터 헬기가 출동하였으며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닥터 헬기의 계류장, 확보 등 헬기 인계점 확충, 포스코 등의 타 사업장, 민간기업의 닥터 헬기 운영 지원 등이 시작되었고 외상센터는 오늘날 전국에 1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한 20개에서 41개로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이송 후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류가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외상센터의 개선 덕분에 30%에 달하던 예방 가능 사망률이 20% 미만으로 낮아지는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외상센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과학회외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인 외상진료 시스템과 4개 등급의 외상센터 분류, 외상과 관련된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핍스라는 시스템 운영과 국가 외상 데이터뱅크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닥터 헬기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은 에어 앰뷸런스 햄즈를 운영 중이며 비가 오는 악천 우속에서도 항상 운영합니다. 또한 영국의 연간 출동 횟수는 1,500회로 우리나라가 200회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출동 횟수를 보이는 중입니다. 일본의 닥터 헬기는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많은 수준인 42대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독일의 닥터 헬기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정부에서 운용하며 총 80대를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총 929대 닥터 헬기를 운영하며 야간에서도 무리 없이 출동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외상센터에 필요한 점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센터에 필요한 요소는 헬기, 곤역외상센터의 확충과 대한민국 정서에 맞는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외상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 거점 외상센터의 확충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외상 환자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 심지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쇼호스트 정신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바쁜 현대인들은 매우 적은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늦은 밤 잠에 들거나 TV나 스마트폰 등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 슬립 헬퍼라는 제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슬립 헬퍼인데요. 슬립 헬퍼는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는 숙면을 유도하는 수면 사운드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숙면 사운드를 들으면 뇌파 변화를 통해 사람이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어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전등을 통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조절하여 사람이 수면에 취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기에는 무선 뇌파 측정 시스템을 넣어서 집에서 스스로 수면 다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기기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스로 분석을 한 뒤 결과를 지정한 의사 또는 병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좋은 숙면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줄까요? 바로 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늙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숙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우리 뇌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뇌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쌓여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 이 뇌 척수액을 통해서 이 뇌를 씻어줌으로써 그런 독성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을 늦춰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질환을 가지고 좋은 수면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텔로미어가 무엇일까요? 염색체의 맨 끝부분에 있는 DNA를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생체 시계라고도 불리면서 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위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적용된 시스템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훌륭하게 적용한 의료기기를 놀라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처와 구매 경로는 영상 하단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매진 임박이네요. 빨리 구매하시길 바라요. 네, 드디어 매진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의 슬립 헬퍼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쇼호스트 오지영, 장서연, 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